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 국가부패 문화의 원인은 충성심에서 나오고 그 충성심을 버릴 때 한국이 살아난다는 칼럼이 디플로맷에 실렸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는 한국 정치계에서의 I 단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탄핵, 임피치먼트의 첫자 I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팀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의 잡음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사위를 더 측근해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에서는 불법이라는 해석이 강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 소유의 호텔 세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워싱턴 DC를 고소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을 때 TPP 재고려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과 고용시장, 소비자 상품값도 12월에 이자율 인상이 있을 것을 예고할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교육하면 알아주는 나라 핀란드가 또 교육 혁신을 했습니다. 모든 과목을 없앱니다.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상식 날 선약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감기 시즌을 맞아 전문가들은 감기에 안 걸리려면 건강보조제와 주스보다 과일과 채소가 훨씬 좋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8년 전에 베를린을 방문했었고 이번에 이제 그 마지막 임기 마지막 장소도 역시 그 독일 미국의 강한 아이시스 이후에 동맹국 독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일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미국이 현재의 행정부에서 새로운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제사회와 그동안 공조를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이슈, 특히 기후변화를 강조를 했고, 시리아 문제, 아이시스와의 싸움에서는 독일이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는 미국도 잘 지내고 싶은데, 새로운 행정부처럼 본인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나 그 러시아라는 국가가 사이버와 관련해서 공격에 연관이 된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독일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답변하기 시작했는데요. To try to do the right thing, even when it's not politically convenient. To look at long-term trends in our economy, in our society, in the international sphere, and using my best judgment, shape policies that will serve the American people, keep them safe, keep our economy growing, put people back to work, and 아마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그 임기가 끝나가니까 마지막 그 레가시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가 보죠.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원칙에 대해서 그 가이던스를 주면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 편안하지만은 않아도 불편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경제, 사회 이런 것을 포커스를 다 함께해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판단, 그것도 아주 가장 그 좋은 판단, 최선의 판단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그렇게 될 때 그 미국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시켜서 미국 사람들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본인이 했었던 그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었던 대통령으로서의 그 일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The clash of cultures is much more direct. People feel, I think, less certain about their identity, less certain about
economic security. They're looking for some means of control. And what that means is that the politics in all of our countries. 네, 역시 그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에 취임할 때 많은 그 세계 사람들이 꼭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철학자 내지는 뭐 사회과학자 뭐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마찬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표정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심각한데요. 그 인터넷 이런 그 사회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문화 충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 있기 마련이고 불확실성 같은 것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서로 다름에서 오는 아이덴티티 문제. 거기에다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경제라든가 안전 같은 것이 바탕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컨트롤하는 것 이런 것을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급박한 정책이나 이슈에 관한 말이 아니고 본인의 정말 그 사색적인 지도자로서 이미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을 8년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계에 하고 싶은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 있네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좀 그 겸손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8년 동안 특별한 스캔들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어떤 뭐 극적으로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그 단점 같은 것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그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경제를 확실하게 그 살리지 못했고 하는 그런 정도요. 그런데 이제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워낙에 그 국가적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의회에서도 받쳐주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다지 그 못했다는 평가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 35분경쯤에 전해드릴 텐데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를 보면은 앞으로 내년에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심지어 저는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운이 좋아서 경제가 지금부터는 또 잘 갈 수 있는 이런 그 발판에서 시작을 하고 더군다나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도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난 80년 사이에 가장 그 강한 공화당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을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와 경제적인 반전 같은 것 때문에 또 트럼프 당선자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해서 뭔가 경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기에 어쩌면 오늘 같은 이 지표가 힐러리 클린턴 그 투표하기 전에 나왔으면 조금이라도 그 표가 기존의 당에 좀 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그런 정도였고요. 오늘 먼저 그 여러분들께 한국에 관한 들어둘 만한 그런 그 두 가지 하나는 칼럼이고 하나는 기사인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생긴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지만 디플로맷이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외교 관계를 주로 보도하는 이 매체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매체에 한국의 부패 문화가 어디서 시작이 됐고 왜 지금 대통령까지 연루가 돼서 막 터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상해에서도 그 동아시아 문화 정치 같은 것을 가르치고 한국의 그 동서대학 부산에 있네요. 동서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저스틴 펜도스 교수의 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그 한국에서의 부패 스캔들은 본인이 볼 때 아주 그 흔한데 올해 초에는 코리안 에어라인, 대한항공, 현대, 삼성, 지난달에는 한진과 롯데, 이제는 대통령 자신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는데 서구 사람 대부분은 가족, 친척과 사업이라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서 시장이 선출됐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그 포지션에 평소에 알고
알고 있었던 선후배라든가 친척 가족을 자리를 채우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심지어 유엔의 최고의 수장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너무 가면 갈수록 한국 사람으로 다 채웠네 하는 비난을 받았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한국은 왜 이렇게 다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가, 일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최근 스캔들을 보면은 전부 위에 지적한 이런 것들 서로 사람들을 채우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아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충성심과 네트워크와 충성심이 이퀄로 돼서 정부에도 그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줄된다, 로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 기고문을 읽으면서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의 인수팀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은 미국에도 뭐 그런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코테일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 줄댄다 하는 식으로요. 한데 한국은 너무나 심한다는 거죠. 충성으로 가득 둘러싸인 그런 일들이요. 일단 사회 비즈니스에서 보면은 충성이라는 것은 곧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자살한 롯데 부회장의 예라고 지적을 하면서 보수의 불법적인 활동을 막아주려고 결국은 본인이 목숨까지 끊어버리고 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목숨까지 끊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보스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직원들에게 상을 주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물질적인 이런 것을 공유를 결국은 하고요. 공유하지 않으면 뭐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또 잘라내버리고요. 그래서 이 충성심을 너무 좋아하고 충성심으로 모든 중요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한국의 그밖에 아주 좋은 다양성을요 다 가리게 하고 있다고 이 교수가 쓰고 있습니다. 이제 큰 회사의 오너들, 성공한 회사의 오너들이 선물이라든가 베네핏, 일자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 갖는, 그리고 이런 게 안 되면 뭐 관계도 깨지고 뭐 해고도 해고지만 관계도 깨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근데 가장 중요하게 두면은 결국은 모든 일들이 능력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에서 한진도 이 교수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진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 같은 것들도 아는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중요한 때마다 결정을 제대로 못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부가 버렸다는 그런 비난도 크기는 크지만요. 그 전에 그렇다는 얘기죠. 슬프게도 거의 모든 한국 회사의 스토리가 위에 얘기한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떤 줄이 없는 사람이 회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아이디어는 찌그러들고 만다. 뭐 흔히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줄을 윗선에 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 이거 뭐지 나의 아이디어가 나는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낸 그 반짝거리는 그 찬란한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낸 아이디어가 죽고 마니까 전혀 연줄이 없는 사람의 아이디어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삼성의 이번에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아무도 실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이 나올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제는 대통령 자리까지 마찬가지여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정부 공무원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또 뭐 이래서 이제 다시 하이어하기도 하고 충성 있는 사람들로, 심지어는 사촌을 청와대에 근무시키고 했었던 30대의 청년이요. 박근혜 스캔들은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충성이라든가 서로 끼리끼리 이런 관계가
의전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요. 완전히 그 친구가 그것도 사교의 리더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는데 모든 대통령의 업무에 관련을 했었다는 이런 것.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스캔들이 한꺼번에 마구 정신없이 터지고 마는가? 그것은 정점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저스틴 펜도스 교수가 분석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은 한국에서의 법이 사업체나 정부 구조가 그렇게 하도록 그저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도록 인정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뇌물, 특혜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신이 바보지. 뭐 부자인 것도 실력 아니야? 뭐 누가 한 얘기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젊은 세대와 언론도 관여를 해서 뭐 오픈해라 이런 것들 그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는가 등등 해서 김영란법까지 뭐 김영란법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요.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의 기업 문화와 정부 문화에서 충성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내 사람만 포진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어떠한 그 실력 있는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한국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Finally 정말 깨끗하고 긍정적인 미래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동서대학교의 저스틴 펜도스 교수가 디플로맷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거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The I word, impeachment의 I 해서 I자만 쓰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런저런 일은 뭐 다 아실 테고 본인도 심각함은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대통령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이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5개월 남았는데 아무리 뭐 사과하고 총리 재지명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국회가 지명하는 사람을 따르겠다고 해도 안 되자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도 대통령을 탈출시킬 그 토론 그 미팅을 했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물러나는 것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하겠다고 하고 다른 두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그 사임을 하면 2달 안에 대통령 선출해야지 되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싫다고 이게 다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표를 준다는 것도 아니니까 야당도 뭐 진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새누리당도 뭐 반기문 이외에는 별 지도자가 없는데 지금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너무 약하니까 미적미적하면서 그 사이에 죽었는가 싶었던 김무성 씨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해서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누가 있었죠? 하태경 뭐 이런 그 많은 그 정치인들이 점점 그 탄핵 소리로 가고 있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지난 3주일 사이에 처음에는 탄핵을 42%를 찬성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74%요. 리얼미러의 여론조사 결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사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뭐 그런 얘기요. 신기욱 교수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의 말도 인용을 했는데 지금 디플로맷과 이코노미스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어제 뭐 저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차음에 뭐 무슨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미용 실수 같은 거 이런 것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많이 포커스를 둘 때 본질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디플로맷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그 부패 문화가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는 것, 사회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K스포츠나 미르재단에서 뭐 내가 대통령의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그 재벌들 사이에서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가를 좋은 대가를 이 돈의 몇 배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와 예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해외 언론 디플로맷은 그런 한국의 부패 문화 고리를 끊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탄핵이 되는 것인지 사임이 되는 것인지 그대로 가는 것인지 거국적인 뭐 내각을 구성해서 이것은 국민이
결정을 할 바입니다만은 해외에서는 이런 큰 줄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저는 사실 어저께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면서요. 시크릿 가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 라임이 탤런트 이름인 줄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그 극 중의 이름이라면서요. 그런 것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 한국 이슈 가지로 가지 말고 몸통으로 뿌리로 갑시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이 중요한 만큼 미국은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세계 각 나라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소중한 나라입니다. 소중하다기보다 중요한 그런 나라죠. 지금 트럼프 당선자와 그 주변의 움직임 신기하기도 하고요. 새로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지금과는 다른 행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Unconventional campaign, and it resulted in the biggest political upset in.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입니다.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캠페인을 했고 많은 것을 이뤄냈기도 했고요. And what I said to him was that what may work in generating enthusiasm or passion during elections may be different than what will work in terms of unifying the country. 네,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을 때 선거 캠페인 도중에 사람들에게 만들어냈었던 열정, 힘, 패션 그런 것들과 이제 정부의 일을 할 때와는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다고 했고,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들으시는 동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요 며칠 사이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항상 특히 공화당으로부터는 사과 외교를 하고 다닌다.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다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전쟁 당시에 지뢰를 심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하고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 많은 중동에 가서도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종교도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과만 하는 대통령이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과 요 며칠 사이에는 내가 대통령으로 잘한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또 점을 찍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늘 하는 물론 우리가 일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길이 최선이다 하고 our way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힘든 것이고 원칙에 따라서 미국이 그 사이에 독일도 많이 도와줬고 독일의 도움도 받았는데 모든 것이 정치를 할 때 선전하는 인기성인 발언과 뭔가를 중요한 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하고 국가를 운영할 때는 어떠한 원칙이 있고 그 원칙 아래에 항상 언론의 자유, 사법권 보장, 부패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지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드린 그 말에 대해서는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일 잘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주의가 잘 가고 하려면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종교, 뭐 생김샘, 뭐 인종 이런 아무것도 상관없이 일해야지 된다. 지금 계속 지금부터 세계의 각 나라 지도자들이 미국에 관해서 하는 말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전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전 그 브레이트바트라는 그 인터넷 뉴스의 회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유대인도 싫다고 하고 백인을 좋아하고 KKK가 우리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 긍정적인 얘기가 너무 나오지 않으니까 브레이트바트에서 전에 일했던 사람 가운데 일부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브레이트바트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시킬 때 굉장히 공정했다는 그 정도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위에 대해서는 계속 그 날마다 말씀드리게 됩니다만은 어쩌면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와 이제 비서실장이 두 사람이 다 이 사위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에게도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된다. 제레드 쿠슈너에게도요. 이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트럼프가 가장 그 믿는 입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마음도 알고 두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백악관에서 어떠한 그 자문 정도요, 최고의 자문, 어드바이저 정도의 그 포지션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법이 문제거든요. 그 1967년도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반친인척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방 공직자는 의회에 당연하고 대통령까지를 포함해서 자신의 그 친인척을 그 일하는데 고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그렇다면 워낙에 또 부자니까요, 이 사람도 봉급 안 받는 그런 거로 하면 안 되냐? 근데 봉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도 뭐 $1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그 백악관에서 윤리 관련 그 백악관 공직자 윤리 관련 그런 변호사들이 부시 시절에 했었던 변호사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이 사람을 백악관에 일을 시키도록 자신의 사위인데 생각하는지조차 모르겠다. 그것을 근데 법의 해석에 약간의 그 어떤 그 그레이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 백악관 그 윤리 변호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나오네요. 전부터 전해드렸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도 못하게 하고 인수위원장 자리에서도 내리고 한 것이 이 아버지를 감옥에 가뒀던 그런 그 전 검찰총장이 크리스 크리스티 현재의 뉴저지 주지사이기 때문에 이 사위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계속 저도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AP통신을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뭐 그 아버지가 탈세와 불법 선거자금 모금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아버지는 또 그런 것 어떻게 피해 보려고 자신의 시스터의 남편에게 그 매춘부와 잠을 자게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찍어서 시스터에게 보내면서 뭐 나에 관해서 법정 증언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협박하고 한 그 아버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가 그랬다 하더라도 아들로서는 아버지를 감옥에 가둔 사람을 높은 자리에 부통령까지 올리는 것을 원치 않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겠으나 오늘 AP통신의 이 사실을 잘 아는 뭐 줄리 페이스 기자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또 그 워싱턴 전문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의 요소이긴 했지만 쿠슈너가 그렇게 거부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세계 지도자로서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전화 통화는 많이 했어도요.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일 때문에 이번에 참석 못 하잖아요. 페루에서 열리니까 페루에 가기 전에 뉴욕에 들러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게 되는데 방위군 분담이나 핵무기를 뭐 만들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뭐 우리 미국이 왜 돈을 다 내야지 되는가? 그 돈 내야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숫자가 좀
틀리긴 하지만요. 하면서 핵무기 개발 가능성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캠페인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본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현재의 입장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된 국가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TPP의 경우요, 그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누구보다도 먼저 가입했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 동맹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해서는 아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에게 완전한 그런 협상이 아니라면은 어떠한 부분을 수정하는 절충안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할 것이다로 이제 일본 기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역이라든가 환율 조작 같은 것 이것도 일본에도 해당되는 일이니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해서 이제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PP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은 없어질 것이다 했다가 공화당이 자유무역을 원하기 때문에 수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TPP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AIIB 한국이 이제 그 중국이 하는 거기에 먼저 가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AIIB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말 TPP 같은 것을 TPP에 중국도 뭐 가입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미국이 빠지고 나면은 중국이 주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를 다 중국이 주도해요. AIIB 한국이 먼저 가입한 뭐 아시아 무슨 은행이죠 이름이 그것과 TPP를 중국이 다 주도하면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도 좋아하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후보일 때는 잘 몰랐다가 빨리 배우는 사람이니까. 전부 그 캐치업을 하겠죠. 그래서 TPP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들고요. 또 힐러리 클린턴 그 당선자가 어제 아마 그 전에 예정이 돼 있었겠죠. 아동 그 보호 기금 그 연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쭈그리고 그 몸을 구부리고 책이나 읽고 싶었고 집 밖에는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화장도 하나도 안 했고요. 머리도 하나도 하지 않고 완전히 정말 그 맨 얼굴과 맨 머리 그 액세서리 같은 것도 보석이었겠지만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채였습니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이 아동 보호 기금이 1970년대 그 법대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일했던 조직 가운데 한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에 다 당선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이 당선자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언론이 막 그 부각시킬 때쯤에 맞춰서 잡아놓았던 그 스케줄로 보입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 그 의원도 지금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참 이 사람도 신사는 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치열한 정치판에서는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 너무 좀 신사 이름 노름하다가 신사 놀이하다가 지는 것도 있네 생각이 될 정도인데 며칠 전에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그 민주당의 패인에 관해서 진 이유를 버니 샌더스 의원에게 물어봤을 때 그 기자가 당신이라면 당선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니까 제가 무슨 뭐 풋볼 게임 알아맞추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정도를 하더니 어제는 또 워싱턴 포스트의 그 워싱턴 포스트의 EJ 그 디언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예비 선거 때 늦게 그만뒀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에게 피해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뭐 이러고 물어봤어요. 이제 또 여자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샌더스가 탁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 반대로 말하자면 아마 내가 후보가 됐으면 트럼프 이기고 당선됐을 겁니다. 하니까 어제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였거든요. 그 클립 보니까 박수를 사람들이 막 치는 거예요. 이제 샌더스 후보가 박수를 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민주당 그 선거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시켰고 그 유권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했고 그 막바지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23번이나 12군데 스윙 스테이트를 다니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위해서 일해줬는데 나보다 힐러리 클린턴 그 당선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대중 지폐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지금 경제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트럼프 호텔 얘기와 함께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의 그 소비자 10월달 상품값도 6개월 사이에 최고까지 올라갔고 가솔린값 올라가는 거 느끼시죠? 렌트비, 인플레이션이 그럼 지금 1.7%인데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인 2%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올라갈 수 있다는. 실업수당 청구는 43년 만에 지난주에 이제 최저고요. 또, 1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공개시장위원회 그 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되면은 이자율을 올릴 만큼 경제가 조금 받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가솔린 값이, 얼마나가 올랐나요? 가솔린 값이 7%가 올랐네요. 지난달에. 그리고 10월 달에는 5.8%가 올랐고 렌트비는 지난달에 0.4%가 올랐고 로스앤젤레스는 렌트비 안 오르면 좋은데요. 내리면 더 좋고요. 그러기 힘들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주택 신축이 대단합니다.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0월 달에 새로 이제 그 싱글 주택이든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건 주택 신축 시작이 9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그럼 2007년 이후에 최고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많이 지으면 뭐 건축이 붐이 되고 뭐 냉장고도 들어가야죠. 홈디포도 집 한번 이사 가고 나면 2달 동안은 뭐 주말마다 들락날락 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주택 신축이 늘어났는가? 25.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요. 그러면 이제 82년 이후에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25.5%나 늘어난 것이 최고의 퍼센테이지. 그리고 미국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잘라서 4군데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보면은 그 4군데 지역에서 전부 이제 그 주택 시장이 지금 신축이 좋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12월 그 중순에는 이자율이 오르겠네. 한번 오르면은 뭐 계속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오늘 이제 이처럼 경제에 비교적 이제 좋은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그동안 그 트럼프 후보를 굉장히 지지했었던 드러지 리포트가 뭐가 얼만큼이면 되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일해서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그 뉘앙스로 그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에는 항상 개인에게도 그렇듯이 운이라는 것이 따르는데 모든 미국 사람들은 거의 아무리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운이 좋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성공하면 여러분과 저 미국이 다 성공하는 것이고 미국이 성공하면 한국도 기침 좀 덜해도 되고 세계 다른 나라도 조금 안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성공이 미국의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워싱턴 DC를 지금 고소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아주 그 고급 호텔 이름이 뭐죠?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호텔도 뭐 캠페인 하는 동안에 연설하면서 막 이름 집어넣고 홍보하고 했는데 결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금을 덜 내고 싶은 것이고 세금을 받는 측에서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고 하니까 그 트럼프와 트럼프 자녀들이 소유한 회사 LLC가 그 회사가요. 세금을 이제 덜 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소송을 했는데 10월 말에 그 소송이 기각됐어요. 그래도 지금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호텔 세금 덜 내겠다고 소송은 이어집니다. 오늘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소수 인종으로서는 인종에 대한 그 트럼프의 시각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평생을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가 워낙에 이제 그 부자였었으니까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돈을 버는 것을 계속 해와서 그쪽으로 그 뼈니 피니 살이니가 다 뭉쳐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사위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그 대통령으로 하면서 공직자라는 것은 뇌물, 나의 이득 이것과 완전히 절연을 해야지만 그래도 뭔가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걱정되기도 하고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잠시 뒤에 먹는 얘기 좀 드릴게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핀란드가 항상 그 세계의 그 국제 등급으로 보면은 교육에 있어서는 탑 10 안에 드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교육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물리, 수학, 문학, 역사, 지리 이런 과목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2020년에 완전히요.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받고 있어서 교육을 받고 새로 이 커리큘럼을 내로 간다 해서 봉급도 늘어난대요. 그건 올드 패션드 웨이다. 과목을 정하는 것은 1900년대 초에나 도움이 됐지 21세기에는 맞지 않는다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학생이 이벤트와 현상에 대해서 배운답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하면 그 안에서의 역사, 지리, 수학, 뭐 환경 이런 식으로요. 뭐 워킹 인 카페에서 일하기 하면은 카페에서 일하려면 신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영어, 경제, 소통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16살 때부터 학생이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주제와 그 현상, 주제와 현상이니까요. 그것을 미래의 야망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협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것은 없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부 스몰 그룹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게 핀란드의 그 교육 시스템 스몰 그룹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밥 딜란이 결국은 그 노벨 문학상 주최 측에 편지 보냈어요. 저 10월 10일 날 못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요. 선약이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그 수상식에 못 간 사람들 있죠. 가끔 뭐 아프다던가 아니면 그 솔제니친처럼 한번 그곳에 가면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던가 이런 사람들인데 밥 딜란의 경우는 선약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선약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웹사이트를. 그랬더니 11월 23일 이후에는 그 컨설트 투어도 없거든요. 무슨 선약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선약이 있어서 상은 받되 시상식에는 안 간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한 잔에 $8짜리 주스가 있습니다. 참, 이 비싼 값에 비해서는요, 면역 키워주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란 그 교수의 얘기고 다 마케팅입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감기에 안 걸리려고 면역성 높으려면은 나이, 먹는 것, 뭐 건강, 평소에 모든 게 다 그 생각이 되는데 미국 사람은 영양실조가 10%밖에 없대요. 시리얼만 먹어도 영양은 다 드니까. 물론 겨울에 비타민 C가 감기 들었을 때 빨리 떨어뜨리게 하는 그 증거가 있다고는 하나 그러나 이게 뭐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기왕 먹으려면은 그냥 씹어서 드시래요. 섬유소를 드셔야지만 이게 그 천연 그 당분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